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12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할 두 팀의 전력과 우대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이세돌 없는 이세돌 팀이 각성을 마친 각시탈 팀과 만났습니다. 꼴찌 탈출을 시급한 신한천이령과 하위권 탈출은 물론 포스트 시즌까지 노리는 한국물가정부의 대결 12라운드 제2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곱 당고 대국에선 오지명 심재익 선수와 삼지명 안국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아파도 너무 아픈 데뷔 시즌, 심재익 선수의 가시밭길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이번 상대인 안국현 선수에게 승리한다면 고진감래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안국현 선수, 그렇게 호락호락 1승을 내줄 상대는 아니죠. 두 선수의 사상 첫 공식 대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곡은 사지명 목진석 선수와 주장 박영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난 20년간 바둑계에서 함께해온 두 선수, 이번이 25번째 대국인데요. 상대 전적은 19승 5패로 박영훈 선수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30대 트리오 중 큰 기둥이 빠진 신한천이령, 목진석 선수도 오늘만큼은 반드시 이기고 싶을 텐데요. 노련한 두 선수의 농익은 대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국에선 삼지명 한상훈 선수와 이지명 원성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신한천이령에서 전패 흑역사를 쓰고 있는 또 한 명의 주인공 한상훈 선수. 지난 라운드 한 차례 휴식으로 심기일전이 됐기를 바랄 뿐입니다. 상대는 3연승 중인 원성진 선수.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4승 4패로 팽팽한데요. 오늘 누가 한 걸음 앞서 나가게 될까요? 4국은 퓨처스리거 박주민 선수와 사지명 한태희 선수의 대결입니다. 올 초 입단한 새내기 중 새내기 박주민 선수. 지난 6라운드에 한 번 출전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 맞이할 상대는 바둑의 바른 생활 사나이 한태희 선수. 반듯한 선배와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한판 대결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박주민 선수에겐 소중한 경험이 되겠죠? 5국에선 이지명 조한승 선수와 오지명 설현준 선수가 만났습니다. 깨끗하고 균형 잡힌 바둑으로 정평이 난 조한승 선수. 혈기왕성 전투적인 설현준 선수의 기선을 어떻게 제압할지 궁금한데요. 설현준 선수, 자신감과 투지로 똘똘 뭉친 젊은 피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30대 70으로 한국물가정보가 크게 우세하다는 전망인데요. 5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기가 한국물가정보의 우세를 가리킨다는데요. 3연승 후 1패를 하는 한국물가정보. 이번 라운드를 통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을까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2경기 신한천이령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의 새로운 이벤트.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 주에 열리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경기는 모두 20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는 20경기의 승패를 모두 다 마친 분에게만 대박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요. 바둑TV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주의 KB리그 오더를 확인한 후 어느 선수가 이길지 차례대로 클릭하시기만 하면 응모는 끝! 어때요? 참 쉽죠? 8라운드에 정답자가 여러 명이면 상품을 똑같이 배분해 드리고요. 정답자가 나오지 않은 주의 상품은 다음 라운드로 이월됩니다. 체크 응모하기, 체크 응모하기,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이벤트 승부를 맞춰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2경기 시작합니다. 홍민표 구단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KB 리그 휴식기 동안 삼성화재배 본선 32강전이 열렸었는데요. 16강전 이 진출 성공한 기사들 오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7명의 기사가 진출했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박영원 선수와 안국현 선수를 오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신한철염의 이세돌 선수도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오늘 오도에서는 볼 수가 없네요. 네, 지금 TV아시아 선수권전을 출전하는 바람에 이번 주 오더에는 빠졌습니다. 아, 굉장한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순위표와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12라운드 1경기에서 티브로드와 킥스가 만났습니다. 킥스가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 두 팀 간의 순위를 바꿨고요. 자, 오늘 경기 신한철염과 한국물가정보. 자, 신한철염은 9위, 한국물가정보는 6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는 킥스 팀이 상당히 큰 판을 이겼어요. 중위권 다툼이 아주 치열한 그런 경기였는데 한국물가정보 역시 지금 와일드카드 그리고 그 이상의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를 꼭 잡아줘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박한 건 두 팀 다 마찬가지겠죠?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국 장고대국 심재익 선수와 안국현 선수가 만났는데요. 오늘 첫 대결을 펼칩니다. 네, 심재익 선수는 어떻게 보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데 한 판의 승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 승리로 인해서 자신감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국 속기 목진석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결인데요. 상대 전적에서 19승 5패, 박영훈 구단이 크게 앞서 있고요. 엄청난 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연차가 상당히 많은 두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바둑리그에서 유독 박영훈 선수가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6전 전승이라서. 네. 오늘 목진석 선수는 그 징크스를 상당히 깨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겁니다. 오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삼국 속기 한상훈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 4대4 팽팽하네요. 네, 좀 최근 페이스 그리고 전력 모든 면이 이제 원성진 선수가 앞서는 있지만 이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4번의 승패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한상훈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볼만 할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겁니다. 자, 사국 속기는 박주민 선수와 한태희 선수가 만났습니다. 오늘 첫 대결이네요. 네, 퓨처스 리거인 박주민 선수가 이제 이세돌 선수의 그 빈자리를 지금 메우러 출격을 했거든요. 그 상대는 또 한태 선수가 상당히 강한 선수라서 과연 그 팀 승리까지 이어지는 본인 승리가 되면은 팀 승리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네. 그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6라운드에서도 이름을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얼굴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요? 자, 5국 속기입니다. 조한승 선수와 설현준 선수 세 차례 만난 바가 있고요. 2대1로 조한승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한국물가정보팀의 어떻게 보면 루키죠. 설현 네. 선수가 이 전통의 강자인 조한승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오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전반기 오더와 비교를 해봤을 때 리턴 매치는 없습니다. 새로운 대국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기에서는 신한철염이 3대2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자, 오늘 12라운드 2경기 7대3으로 한국물가정보의 우세를 예상해 주셨는데 이런 수치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팀의 가장 큰 전력인 네. 이세돌 선수가 빠진 것이 커요. 그래서 오더 자체도 한국물가정보팀에서 많이 유리하게 네. 붙었고 그런 면에서 한국물가정보팀의 승리가 좀 유력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동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심재익 선수와 한상훈 선수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한철염이 그 불리함을 어떻게 보면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변이 속출되고 있는 KB 리그 이번 12라운드 2경기는 어떨까요? 한국물가정보와 신한철염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2경기입니다. 신한철염과 한국물가정보. 세 판의 대국이 동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국 장고대국. 심재익 선수와 안국현 선수 오늘 첫 대결을 펼칩니다. 자, 안국현 선수 최근에
삼성화재배 본선 32강전 아주 말끔하게 치렀고요. 네, 꾸준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자, 삼국속기 한상훈 선수와 원성진 선수입니다. 한상훈 선수도 빨리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될 텐데요. 아마 본인도 좀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9전 9패 아주 최악의 성적을 거둘 그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빨리 이 슬럼프를 지금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박영훈 선수와 목진석 선수 오늘 대결의 빅매치입니다. 네, 그동안의 상대 전적을 뒤집고 목진석 선수가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독 또 KB리그에서 한국바둑리그에서 박영호 선수에게 승점이 없는 것이 좀 아플 거예요. 네. 자, 목진석 선수 항상 포석에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요. 네, 오늘은 대각선 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좀 참신한 포석을 많이 즐겨 사용하고요. 네. 예전에 뭐 사면성 좀 어떻게 보면 세력 바둑 위주로 많이 뒀었는데 네. 요즘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실리도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고 네. 오늘 바둑을 보더라도 소목소목 그리고 날일자 걸침 이런 것들이 다 실리에 좀 민감한 선이잖아요. 삼선이. 네. 박영원 선수를 상대로는 특히 이제 실리 집에서 밀리면 안 된다 그런 작전이 서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보통은 이쪽인데 좌변 쪽에 이제 협공을 당하는 것이 좀 싫어서 네. 좌변을 향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좌변을 향했다가는 우상기 걸침이 너무 좋아요. 백이 이쪽을 향했다가는 네. 이쪽 걸침을 허용한다면 이 날일자와 또 상당히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굳혀가면서 네. 다음에 이쪽을 가면 또 흙이 상당히 좋은 자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좀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백이 또 걸쳐서 네, 협공을 했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두고 이렇게 벌려둔다든지 벌림과 동시에 또 협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싫다면 흙은 붙여서 한 칸 띄고 진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씌워간다면은 괜찮은 자세긴 하니까 불만이 없어 보여요. 오늘 바둑은 큰 모양 바둑보다는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바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클까요? 아무래도 대각선 포진이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큰 모양을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진영에서 흙이 있는 것과 백이 있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대각선 포석이 등장하면은 좀 잘게 조개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 장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이 수법을 들 수는 있기는 하지만 흙이 이쪽으로 진출하면서 이 한 점을 좀 응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석 선택은 지금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씌워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다면 전투가 이제 벌어질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진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날짜로 가네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명한 정석인데요. 네, 그렇죠. 이제 방향성이 이제
흙이 나가는 방향성이 괜찮은 방향이라서 네. 사실 예측을 못했는데 뭐 이쪽은 이렇게 처리하고 뭐 하변 흙을 공격하는 이런 작전을 짜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아예 흑도를 이 좌측으로 좀 발전성이 없게 눌러버리는 작전인가요? 아, 나와서 끝내요. 마치 이제 씌어가려면은 이제 끊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사실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흑 쪽에서도 상당히 큰 부담이거든요. 아, 먼저 걸어가는 쪽도 부담인가요? 네, 뭐 정석이긴 하지만 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실리적으로 흙이 좀 얻는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집 부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석이라서 좀 꺼려지긴 하거든요. 근데 뭐 목신 선수의 스타일은 워낙 전투적이기 때문에 네. 싸워보자. 일단은 끊고 보자. 네. 네, 그런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자, 지금은 이 변 쪽에 색한 높은 협공으로 돌이 다가와 있는데 저 돌이 낮게든 높게든 혹은 두 칸이든 상관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위치는 백도를 압박하는데 좀 덜하죠. 두 칸 협공을 했더라면 지금의 전투는 흙이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압박감이 좀 약해서 아무래도 네. 이 백돌이 그렇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두 칸 높은 협공을 했다면 백은 또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쪽으로 느는 수로 요즘엔 뭐 막아가는 정석을 많이 써요. 아, 그리고 뭐 붙일 수도 있고요, 이쪽. 네. 지금처럼 늘고 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지금은 흑돌이 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백에 대한 압박감이 네. 덜해서 그쵸. 백도 싸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돌이 이쪽에 있다면 지금처럼 한 칸을 띄었을 때 꽉 막아가는 자세가 나오는데 네. 지금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둬야기 때문에 네. 압박감을 느낄 수가 없죠, 백은. 그래서 조금은 의외의 싸움이었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씌워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면 좋은데 뭐 백도 붙여서 둘 수가 있거든요. 아, 그게 핵만가요? 네, 이 교환을 붙여서. 해놓고 이제 나가는. 리듬을 구하는군요. 네. 물론 이제 그냥 나가면은 이쪽을 맞아서 모양 자체가 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붙이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빠지는 수가 좀 신경이 쓰여요. 아, 이 자충이 돼 있어서 네. 이렇게 두고 다시 먹여치고요. 네. 따고 단수치고 맞게 된다면은 네. 이거는 백이 좀 곤란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백이 붙였을 때 네. 흑이 이 장면에서는 못 젖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제 붙였을 때 왜냐면 아까는 이 교환이 돼 있으면요 못 붙이네요. 이거 자충이니까요.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먼저 붙였습니다.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부터 향했는데요. 네, 좀 비틀었네요. 지금 공수의 급소다 이 자리가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백도 이 흑 눈목자 자리를 차단해 가나요? 글쎄요, 이제 차단도 가능할 것 같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붙여 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 뭐 이렇게 날일자로 차단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이 수는 좀 박력이 좀 적어서 뭔가 네, 지금은 쓰고 싶지 않은데 봐두었습니다. 지금 봐두었다는 것은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 붙여서 행마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돌이 없었다면 붙이는 수가 불가능한가요? 그쵸, 나갔을 때 이쪽으로 이어야 되는데
이 수가 없었으면 찌르고 막을 때 끊기니까요. 아, 붙이는 수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돌에 힘이 생긴 만큼 네. 붙이는 수가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백돌이 더 단단해진 만큼 이제는 흑도 손을 못 돌리겠네요. 네, 그래도 이쪽을 지키는 것이 이제 가장 보통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박영호 선수가 올해 또 세계 대회 성적이 괜찮아요. 네. 출란배는 아쉽게 준우승하긴 했지만 이제 얼마 전에 펼쳐진 삼성화재배도 16강 진출했고요. 이제 몽백컵배 이제 4강에 진출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저께 중국 리그도 치르고 왔는데요. 판윌러 선수에게 아주 명국을 남기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사실 30대 이제 진입하면서 전성기는 원래 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네.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박영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좀 장고가 길어지는데 이제 이 정석에서 양 선수 모두 많은 시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정석이라고 그냥 자동으로 손이 나가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 또 아닌가요? 항상 이제 네. 정석도 뭐 100년 전 정석이 그대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네. 좀 변화가 생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것은 정석이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것이 없는지 찾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선수들도 이제 다른 시도를 좀 하는 것이고요. 그럼 또 새로운 정석이 또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요즘에는 또 알파고 이후에 틀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길 그런 것을 이제 과감하게 가는 선수들이 많이 늘었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바둑을 둘 때 과감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제는 꼭 정답이라고 규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답은 없다.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수가 가능한 수다. 네, 그렇게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적인 정석, 물론 뭐 두기사 당연히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요. 네, 이 장면에서 또 배석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수가 되는지를 계속 수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가 백도를요. 최강수이고 네. 성립한다면은 괜찮거든요. 이 두 점만 제압할 수 있다면은 여기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강수를 둘까 말까 이제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쉽게 둔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좀 이제 싱겁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간명하게 백도 이제 자세를 잡기 때문에 네.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강수를 지금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초읽기 들어갔네요. 목진석 선수는 또 워낙 적극적인 기풍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계속 의심을 할 거예요. 네, 아무래도 특히 또 박영 선수랑 무난하게 진행되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바둑이요. 워낙 그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스타일대로 좀 강력하고 전투적인 네. 그런 바둑으로 이끌고 싶을 겁니다. 30초. 하나, 둘, 자, 셋. 집어넣는데 가나요? 5. 가네요. 아, 역시 지금 그 수를 두고 싶어서 지금까지 장고를 했던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박영호 선수도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이제 턴이 넘어왔습니다. 자, 아까 보여주신 수는 그냥 붙이는 수. 네, 이제 붙이는 수를 보여드렸고요. 네. 이쪽으로 붙이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 점 잡는 것과 동시에 살아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꽤 악수라서 좀 피하고 싶은 진행이죠, 백 입장에서는. 네.
이제 맥은 이제 그냥 붙이는 것이 이제 맥점입니다. 칩 받는 다음에 그때 이제 따라 나가는 거죠. 네. 이제 젖히게 되면 아마 바꿔치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이것은 그래도 실리로 상당히 좋아서 또 자. 충분히 둘만 합니다. 근데요, 지금 우선기를 먼저 붙였는데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느낌은 충머리인 것 같은데 아, 지금 거기를 붙였어요?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수는 사실 기본적으로 축이 좋을 때 쓰는 수법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젖히면 이렇게 대젖히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30초. 이 축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축이 네. 좋지 않죠? 다섯. 쪽이 더 좋은데 어떤 의도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어요. 정말 이것도 습관인데요. 목진석 선수가 쉬어가니까 계속 그 부분만 좌기만 수익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박용우 선수는 판 전체를 보면서 수익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당장은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네. 이쪽과 연관성을 둬서 뭐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10초. 글쎄요. 그 작품 어떤 큰 그림이 있는지는 실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몇 수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서 끊는 수를 결행할 때도 그렇고 지금 쉬운 수를 결행할 때도 박영원 선수는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듯이 네. 빠르게 착점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이제 쉬운 수를 목진석 선수가 검토하고 있을 때 본인도 지금 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쉬어 온다면 지금처럼 붙여가겠다. 자, 이국 빅매치 함께 보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두 기사의 프로필을 비교해 볼 텐데요. 자, 입단 연도가 99년, 94년. 네, 역시 엄청난 관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랭킹은 6위와 29위. 다소 이제 두 선수의 전성기 때에 비해서는 조금씩 떨어진 랭킹이지만 그래도 이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네. 오히려 이제 목진석 선수는 이제 후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네. 20대 랭크에 되어 있다. 그것은 엄청난 것이죠. 또 목진석 선수는 국가대표 감독까지 굉장히 바쁘거든요. 네, 그렇죠. 엄청난 자기 관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19승 5패로 박용훈 선수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 두 기사 간의 싸움이 자, 오늘 12라운드 2경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목진석 선수가 이 상대 전적을 좀 우선 좁혀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KB 통산 성적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훈 선수는 100승을 넘겼습니다. 네. 91승 91패 어떻게 딱 정확하게 5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목진석 선수도 곧 100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KB 리그에서는 박용훈 선수가 6전 전승을 거두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바둑리그에서 특히 강점을 보여왔던 박영원 선수이기 때문에 목진 선수에게 여러 번의 승리가 있었고요. 두 선수 모두 흑번이 좀 더 강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대국은 목진석 선수가 흙을 쥐고 펼치는데요. 유리하게 판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자, 2017 시즌 박용훈 선수는 1지명으로, 목진석 선수는 4지명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승 4패, 3승 7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뭐 두 선수 모두 좀 만족할 수 없는 성적이죠. 조금 더 승률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팀에서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도 있고요. 네, 묘하게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씌웠는데 이쪽 두다 말고 지금 갑자기 우상기에서 네.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잡았으면은 이제 충머리 이런 데 붙이는 것이 충머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충머리를 좀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마리를 풀어가겠다라는 뜻이었는데 네. 목진석 선수가 오히려 잡지 않고 밀어가면서 또 다른 전투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그래도 목진석 선수가 본인의 어떻게 보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바둑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전투에서 박영호 선수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때일은 좀 승부처가 네.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보통의 리듬이라면 이제 단수 치고 이제 나가는 이런 리듬을 이제 구하거든요. 다 버텼을 때 글쎄 또 축이 아니라서 백도 머리는 아플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자세가 근데 백도 괜찮아서 일단 서로 이제 할 만한 싸움이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좌귀 두다가 말고 지금 우상 쪽으로 향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우상귀에서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긴 하겠지만 빨리 손을 돌리고 좌상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선수 쟁탈전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네. 또 선수를 뽑고 이쪽 제압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두텁거든요. 네. 실시간 스코어 처음으로 움직였는데요. 53대 47. 네, 지금의 자세가 좀 백쪽이 괜찮다. 네. 치고 나가는 자세가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접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이 약간이라도 편하다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좌하귀를 둘러싼 우상 전투. 자, 아주 복잡한 수익기 싸움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목진석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빅매치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2경기 한국물가정보대 신한철염의 대결입니다. 한 판의 장고대국, 두 판의 속기대국이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국 속기 박영훈 선수와 목진석 선수의 대국. 자, 우상귀 전투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단수 치고 나가자 이쪽을 제압했고요. 늘고 이제 쌍랩을 선 그런 장면이죠. 지금 두 군데 여기도 맞고 싶고 이쪽도 늘고 싶은 좋은 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 막는 것이 기분이 좋긴 하나 네. 꼬부렸을 때 좀 급해지거든요. 이제 선수라면은 이제 좋은데 이제 선수가 확실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자리부터 늘고 움직이면은 차후에 이제 같이 행마다 막는 것을 좀 노리겠죠. 자, 머리부터 내밀었습니다. 이 흑 두 점은 요석인 거죠? 네, 상당히 요석이죠. 왜냐면은 이 5점과 이 석점이 미생이기 때문에 네. 살려야만이 이제 차후에 공격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좋아서 나중에 날짜 백도 좋은 자리를 좀 남겨두게 됐죠. 네, 좀 바둑이 급해지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네. 이쪽 좌하기 전투는 여전히 중요한 자리고요. 이곳을 이제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막거나 달리거나, 그리고 이쪽을 백이 가거나 흑이 가거나. 네. 굵직굵직한 그런 자리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만큼 판이 급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이 우상만 놓고 보면은 백이 막는 게 선수로 듣는 건가요? 안 듣는 건가요?
이게 막히면은 일단 흙은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손을 빼야 되는데 네. 나중에 이런 식의 수법이 좀 남았습니다. 30초. 하나, 당장은 이제 붙여서 방어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네. 다섯, 쉽게 두더라도 이제 찌르고 넘어가도 아, 여기서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이제 이쪽을 먹여침이 당하니까 네. 상당히 큰 자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머리를 두들기는 것은 이제 당연한 네. 자리고요. 또 한 칸 정도 뛰는 것이 보통이죠. 30초. 하나, 또 이제 다시 연결하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자리 네. 그 자리가 너무 두고 싶었나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흙도 기세로 이쪽을 끊어야 돼요. 네. 이제 끊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자세는 잡을 수 있다. 잡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박영호 선수의 생각인 것이고 지금 막은 자리가 근데 너무 커요. 집으로. 아, 네. 네, 아까는 제일 간단한 수법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좀 더 어려운 30초. 변화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백돌이 왔기 때문에 다섯, 상당히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받아두네요. 이제는 끝내기조차 남아있는 게 아닌 거죠. 지킨 거죠. 그쵸. 이제 지켜진 거죠. 근데 워낙 당장 결행해도 상당히 큰 자리였기 때문에 네. 그것은 좀 못 견디겠다 하고 받아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힘이 실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 5점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여전히 끊는 자리는 또 통렬합니다. 둘,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넷, 네.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옥진석 선수가 이 우상의 남았습니다. 약점, 이 뒷맛자리를 지키긴 했는데 굉장히 두터워서요. 네. 이 105점한테도 좀 압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100은 여기서 이 105점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끊기는 약점, 그 자리를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역시 가고 싶은 자리가 많은데요. 일단은 이쪽을 지키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지켰다는 것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씌워왔을 때 붙여서 두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뜻이 되거든요. 아, 30초. 보고 치더라도 이제 하나, 행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다섯, 그래서 이쪽을 지켰지만 일곱, 여덟. 이수는 또 여기를 여전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주변 돌들이 강해지면서 간접적으로 보강이 또 되는 거군요. 네. 자, 지켰고요. 이런 장면에서 또 워낙 이 전투형의 목진석 선수는 공격하는 수단은 생각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호구도 좋죠. 여기서 아, 호구 치고 왜냐면 이 호구가 온 동시에 아까처럼 씌웠을 때 붙이는 리듬이 안 나오거든요. 지켜졌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박영 선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둬야 돼요. 아, 그래도요? 네, 너무 일단은 아픈가요? 이쪽은 두고 버티고 여차하면 5점 버려야 됩니다. 아, 그만큼 좀 중앙에 서로 이제 흙도 계속 밀어갈 것이고요. 네. 반대로 밀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점이 약하긴 하지만 중앙 주도권 싸움을 먼저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도 이제 밀고 싶은데요.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늘거나 좀 강하게 둔다면은 밀 때 또 젖혀서 두는 것도 가능해요. 음, 이제 끊고 이제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네. 자, 신합철련 입장에서는 이제 잔여 경기를 거의 모두 승리를 해야 이제 하나, 와일드 카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팀 패배는 어떻게 보면 좀 포스트 시즌 탈락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전판을 이겨서 8승 8패를 맞춘다면은 그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한국물가정보팀 입장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승부고 좀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려있는 두 팀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끊어가겠죠? 네. 자, 박용훈 선수도 가만히 느는 것이 아니라 젖혀서 네. 지금은 젖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그냥 자동으로 막히면은 네. 이 2점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좀 큰 아. 모양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좌측의 흑진영이 통으로 굳혀질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느는 자세를 만들어서 네. 늘어두게 되면 여기 붙이는 것이 또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아, 둘, 그쪽으로 좀 이끌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이쪽을 늘고 이제 이 자리를 먹어침을 당하고 돌려치게 되면은 너무 아픕니다. 이것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는다면 아마 백은 받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다시 뛴다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 이 붙임을 당하는 건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행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쪽으로 행마하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한 칸을 띄어도 이 부분적으로는 또 끊기는 약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 백돌 가까이 한 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쪽으로 뛰는 것은 좀 뭔가 느슨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30초. 네. 이제 뭐 나와 끊는 것은 싸워야죠. 넷,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다섯, 싸워야 되는 것이고 여섯, 네. 일곱. 백도 이제 함부로 여덟, 끊기는 아홉, 백석점도 약하기 열. 때문에 네 번 남았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목진석 선수 초읽기 한번 사용했고요. 두 선수 모두 4회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뛴다면 백도 이제 나와 끊는 것을 노리면서 이 정도 뛰어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두 점에 대한 공격은 30초. 거의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둘, 어떻게 보면 백 쪽에서 좀 편한 흐름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우변으로 더 들어가네요. 일단은 백의 모양을 먼저 지우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이 자리가 아프긴 하지만 뭐 견뎌보겠다. 어떻게 견디죠 근데? 30초. 이 정도 찔러두고 이을 때 이제 한 칸 띄워서 넷, 다섯, 견뎌보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자, 그 자리 바로 가죠. 아픈 자리입니다. 이쪽도 이제 흙이 한 번 더 가게 되면은 상당히 꽤 괜찮은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백도 이제 나와서 끊는 싸움이 꽤 떨리거든요. 이렇게 급소로 간다면은 사실 이렇게 30초. 하나, 언제든지 흙은 단수 교환을 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오히려 다섯, 잡히니까 안 하겠지만 여섯, 백도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은 흙이 이쪽 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손 빼는 것은 상당히 떨릴 것 같거든요. 네. 뭔가 기세라면 여기서 손 빼는 것을 좀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잡히지는 않는다면 우변으로 먼저 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해봐야 될 게 손을 뺐을 때 백이 한 수로 포위되는 수가 있는지 네,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씌우는 것은 뛰어서 혹은 일로 뛰어도 탈출이 가능해요. 네. 이렇게 씌우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입구자로 이제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집고 나가는 게 모양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래서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과정이 둔다고 해서 이거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받아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우변 쪽은 이제 백이 먼저 손이 갈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젖히던 뭐 한 발 이렇게 이쪽으로 가던 거의 이제 집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자, 젖혀갔고요. 흙도 젖히면 또 젖히나요? 네, 지금 뭐 2단 젖힐 가능성이 높죠. 가장 두려운 것은 이렇게 뚫어가는 건데 네. 끊고 늘게 되면은 이제 이쪽 장문이 남아 있고 이 두 점이 또 잡히지가 않잖아요. 아, 바로 막지 못하는군요. 네, 어느 쪽으로 막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셋, 지금 2단 젖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 무식한 수법이지만 여기서 끊고 단수를 쭉 치고 돌파를 해서요. 백이 끊었을 때 이 뒤로 단수를 치는 것은 네, 어떨까요? 너무 아 여기서요. 네. 이쪽으로. 글쎄요, 너무 이게 아파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백이. 아, 이게 이제 이어야 되는데 또 네. 늘면은 이제 빵따냄을 허용하고 귀도 취하지 못하고 얻은 것이 없어요. 둘, 그리고 이 석점은 상당히 요석인데 네.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여덟, 아홉, 백 쪽에서 좀 열. 환영할 만한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아, 자, 실시간 스코어 아주 미세하게 100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60대 40이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흑이 돌파가 안 된다는 것은 반대로 핵이 연결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변에 큰 실리를 일단 확보한 것이고요. 네. 네, 물론 흑도 이제 이 5점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30초. 크게 잡자고 이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장은 또 이 흑도 약해서 여섯, 이 흑도도 약해서 여덟, 뭐가 계속 두긴 둬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이 5점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집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백이 편한 그런 국면으로 보여지네요. 네, 뭐 사실 맥점을 구한다면 아까처럼 두는 게 아니라 붙인다든지 그런 수법을 이제 아. 떠올려 봐야 돼요. 네. 늘면은 이제 젖혀간다든지 해서 네. 근데 붙였을 때 흑이 단수를 치면요. 같이 돌파하고요. 이렇게요. 네. 그쵸, 이렇게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빵따냄이 허용이 되는 건데 아까 모양과 좀 다른가요? 넷, 이제 아까 모양은 여기서 여길 두고 이렇게 빈 상각으로 둔 거예요. 아, 한 수를 공배가 네, 있네요. 그쵸, 지금은 이렇게 네. 두진 않겠죠. 젖혀서 두겠죠. 네. 아, 같네요. 네. 뭔가 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좀 반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백도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돌파가 되기 때문에 좀 그냥 넣는 수도 고려해 볼 거예요 아마. 음, 젖히면 젖혀서 실리를 좀 지키는 그런 30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네. 둘, 셋, 가만히 빠져두었고요. 흑이 여기서 실리를 취하고자 귀 쪽으로 젖히면 안 되나요? 네, 이렇게 젖히게 된다면 물론 이 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밀면 계속 밀고 들어가서 네. 아예 기울을 뺏는 거죠. 네, 근데 이쪽도 백이 젖히는 자세가 나와서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좀 생각을 아. 해봐야겠습니다. 실리를 얻는 대신 두터움은 사라지고요. 네, 다섯, 실리를 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아, 좀 심한 것 같고, 여기서. 네 이쪽으로 늘어서 그래서 중앙과 돌파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을 반대로 젖힘을 당한다면은 네. 이게 요석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좀 포획당할 수가 있어요. 네. 치받더라도 이쪽을 끊어서 이어버린다면은 양쪽이 다 급해집니다. 네. 30초. 지금 한창 둘,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섯, 아무래도 중점을 둘 곳은 중앙인 것 같습니다. 아홉, 오, 그 수가 됩니까? 보통 저런 형태에서는 단수치고 위로 빠지게 되면은 이 맛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두고 지금은 이제 느는 것도 아니고 네, 더 심한 수가 있나요? 이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방의 선수잖아요 지금. 네, 그거 잡혀요.
득점이. 그러면 그러니까 박영 선수는 이제 네. 셋, 치면은 이렇게 네. 치겠다 다섯, 그런 생각으로 여섯. 보여집니다. 일곱, 아, 여덟, 아홉, 네. 열. 귀한 점은 두 흑이 번 그래도 남았습니다. 취할 수가 있어요. 오, 아, 일로 단수 치는 게 더 좋겠네요. 보니까 아예 네. 변화 여지 없이 네.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뜻이겠네요. 박영 선수도 지금 중앙을 좀 더 중시하고 있군요. 네. 는다면 이제 단수 치고 이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글쎄요 흑쪽에서 좀 부담이죠 아무래도. 느는 순간에 이제 A, B가 맞보기가 됩니다.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강수를 들고 나왔는데 예상 못한 강수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마지막 초읽기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자, 예상되는 수순이 흑이 단수를 치면 백은 중앙으로 반발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흑이 그냥 가만히 중앙 쪽으로 가만히 뻗어두는 것은 이건 또 이쪽으로요? 달라지나요, 그림이?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하나, 둘, 단수 치고 막을 것 같아요. 넷, 그러면 다섯, 이렇게 끊고 여섯, 살리는 것은 일곱, 이제 늘었을 때 좀 무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 잡혔다는 얘기인데 음, 그것은 백의 실리가 좀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단수를 쳤고요. 일단 여기서 네,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진 않지만 팩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단수 쳤을 때 흑이 반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백이 팩감이 많기 때문에요. 네, 우상기의 팩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기도 좀 그렇죠. 이거는 뭐 되게 너무 깔끔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단수 칠 텐데요. 여기서 이을 수밖에 없다면 좀 괴로운 형태입니다. 네, 지금은 이거 팩감이 없어서 이쪽 다 팩감이잖아요, 백이. 어쩔 수 없이 이은 것인데 이렇게 되면 중앙 넉점은 거의 제압이 됐다. 이렇게 있던지 빠져서 두겠죠. 최대한 실리도 이제 확보하고요. 네. 거의 이제 해석이 됐어요. 흑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과정에서 귀를 뺏어 왔기 때문에 집균형은 그래도 30초.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셋, 네, 전체적으로 이제 바둑을 다섯, 운영하기에는 여섯, 백이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이 흑덕점 백이 완벽하게 포위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결국은 흑이 진출을 못하나요? 지금은 근데 귀도 급해서 예를 들어서 있는 것이 이제 선수거든요. 네.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갈랐을 때 설령 살더라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주변이. 하나, 둘, 네, 그 차라리 지금 그렇네요. 귀를 마저 취하는 것이 지금처럼 마저 취하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흑덕점은 포기를 했고요. 네, 박영원 선수도 이제 늘고 이렇게 늘어서 들어가는 건 꽤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을 빠져나오면서 그냥은 안 주겠다. 약간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주더라도 최대한 활용은 하고 주겠다. 네, 그렇죠. 이런 뜻이군요. 자, 실시간 스코어 65대 35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공격의 주도권은 백이 쥐고 마지막 있다고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바깥쪽으로 막았습니다. 네, 지금은 막을 수밖에 없죠. 뭐 이쪽 귀로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요. 네, 막고 백이 는다면 그때 이제 막아서 제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백도 여기서 이선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막아서 이 흑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네, 물론 이수도 좀 수익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당장 뭐 이어서 이쪽 수상전은 안 돼요. 그냥 늘어도 둘, 백이 잡혀 있는 형태고 넷, 젖혀서 여섯, 젖혀놓고 이제 있는 것을 좀 여덟,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홉, 네.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있는다면 치중을 가겠네요.
이렇게 이어서 받는다면 이제 집 내서 이거는 또 간단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백이 네. 거의 이제 패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진행을 시킬지 아니면은 그냥 늘어두고 늘어서 그냥 중앙 쪽으로 갈지 네, 이제 두 가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막았습니다. 수상전 패가 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자, 근데 앞서 이 다른 형태에서 설명을 해주실 때 백은 패값이 많다고 해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아가는 진행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이 싫다면 하나, 네, 흑도 셋, 저쳐 이었을 때 치중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수순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단수가 선수라면은 네, 젖혀서 아, 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 젖히는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패를 좀 피하고 싶다면은 주위에 좀 활용을 당하지만 네. 네, 치중을 가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그럼 흑이 치중 가는 수가 있다면 넷, 백이 젖혀 있지 다섯, 않고 그냥 여섯, 여기서 길을 하나 일곱, 젖히고 여덟, 가만히 있는 변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 변화요. 네. 이 변화도 근데 이제 젖혀서 이으면 치중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 젖혀 두더라도 이제 이 곳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이 교환이 없을 뿐이지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치중을 가야 되는데 네. 마지막. 네, 여기서 이제 둘, 셋, 또 막는 게 또 생각으로. 네, 또 까끌까끌한 게 있네요. 그렇다면 젖혀 두고 이렇게 있는 것도 네.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젖혔고요. 네, 막을 수밖에 없죠. 있는다면은 치중 가서 잡힌 모습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까처럼 이쪽으로 막는 게 있네요.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흑수를 조여두고 나서 이렇게 막는다면은 패가 나게 됩니다. 마지막. 패가 싫어서 이렇게 빅을 내는 것은 그래도 흑이 얻은 게 없어서 네. 불만이죠. 그쪽으로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있는 것은 근데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네요. 치중이 이제 빅이네요 보니까 자체로도. 아, 그냥 이렇게 두더라도 뒤부터 메어가야 되는데. 이제 붙이게 된다면 네. 네, 마찬가지로 빅입니다. 빅은 백이 만족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이미 마지막. 중앙 쪽을 얻었기 때문에 네. 상이 많이 얇아졌잖아요. 다섯, 기도 내어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백 쪽에서 만족스럽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단수를 쳤습니다. 네. 네, 백은 뭐 늘어두고 패를 할 수도 있고요. 30초. 이미 이제 느는 것도 한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셋, 이러고 이제 패를 한다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패를 백이 걸어가는데요. 네. 여기서 하나 늘어놓는 교환하지 말고 네. 그냥 끊어서 타협할 수는 없었나요? 이수로요? 네. 네,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해졌는데 일로 끊는 것은 이제 흑도 같이 이쪽을 밀어가면은 이쪽 끊는 약점이 노출돼서 아. 네, 지금은
좀 어렵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가고 밀면은 이제 이 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끊는 수가 성립합니다. 아, 지킨다면은 이제 일로 아래로 단수 치고 네 이쪽이 제압당하기 약해지고요. 때문에 네. 네. 아, 약점만 보이면 자꾸 끊고 싶은 그런 아마추어 시선이 있었습니다. 네, 뭐 본능적으로 네. 끊고 싶어지죠. 예. 네, 지금의 이 팩감이 이제 박영원 선수의 자랑이에요. 셋, 넷, 그래서 패가 나게 된다면은 다섯, 일곱, 흙은 그렇게 여기가 그래도 있긴 있네요. 이쪽이 좀 자랑스러운 팩감이 있긴 한데 네. 백은 또 얼마간 더 나오거든요. 저쳐도 받아야 되고 여기 저쳐도 받아야 되고 단수 치는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팩감은 백 쪽에서 좀 많아요. 근데 흑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이 한 번의 해소가 아니라 때려내고 또 때려야 되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흑 쪽에서 유리한 패이긴 합니다. 네. 시작점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흙은 한 번에 해소가 되고 백은 한 여섯, 수 더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덟, 네, 팩감을 쓰죠. 그런데 이제 이 패가 사실은 흑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칸 띄워두고 뭐 이 정도 협공 가더라도 국면은 백 쪽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 패마저도 지금 쉽지가 않은 것이 네. 더욱더 큰 문제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 때려내고 네, 젖히는 팩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손에 안 보려면 이렇게 이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젖히고 단수치고 단수치고 다 당하거든요. 아. 그리고 있게 되면은 상당히 끝내기도 많이 당합니다. 네. 그래서 흙은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또 팩감이 나오는 거죠. 백이 네. 있고 마지막 하나, 어우 그 수는 이제 하나 젖혀두게 되면은 아까처럼 단수는 안 당한다 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여기 이어버리는 것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밀게 되면은 네, 이거는 또 많이 피곤해지죠. 네. 자, 끝내기에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 젖히는 교환을 해둔 걸로 보이고요. 그런 수가 있나요? 오 수는 바로 이 백의 수를 메어갑니다. 성치 못했습니다. 지금 팩감을 사용한 장면인데 흙이 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105점을 잡게 된다면 이건 팩감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지금 박영원 선수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수가 통한다면은 그래도 좀 보면은 둘, 네, 셋,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다섯,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일곱, 여덟, 근데 사실 그냥 때려도 근데 열. 모르겠어요. 근데 두번 이게 남았습니다. 또 투자하기에는 귀도 확실치 않아서 젖히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못 막아요. 어차피 젖히면 이제 귀가 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패가 워낙 크니까 네. 여기부터 때리고 진행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만약 100이 따면은 흙은 30초, 105점 확실하게 둘, 잡아놓고 셋, 해도 또 넷, 팬 거잖아요. 다섯, 아 여섯. 이거요. 네. 일곱, 근데 오히려 여덟, 좀 여기서 또 투자하게 되면은 작아요. 사실은 아. 좀 크게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이 두수 투자에서 이 정도 잡는 것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네. 자, 한 점을 끊었는데요. 끊는 교환을 바로 했네요. 조금은 아깝게 느껴졌었는데 글쎄요. 귀의 맛은 좀 사라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좌합 패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석 선수와 박용훈 선수의 전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